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 처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에 이끌고 계신 조병걸 단장님과 그리고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이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있는 하나로 TNS 김필립 물류혁신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의 조병걸 단장님 그리고 하나로 TNS 김필립 물류혁신 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조병걸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TNS 물류혁신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필립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스마트 물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눌 주제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단장님 이 사업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반월시에 2만여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도 물류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물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업들의 물류 효율화를 해드리고 비용 저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자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로 TNS는 이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의 이제 컨소시엄의 총괄 네, 맞습니다. 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는 저 총괄을 이끌고 계신데 그 하나로 TNS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네. 2만 개여 개의 입주 기업들이 제조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30년 동안 한국 산업을 견인한 제조 기업들에게 그동안 선진화된 대한민국 물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의 물류로서 제조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됐고 저희들이 3년 동안 4개사가 모여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이 산업단지 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중에 첫 번째 개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장님? 아무래도 네. 반월시아는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 여기에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잘 진행돼서 다른 산단에도 확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성공적 모델을 다른 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간단하게 오늘 그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4가지 주제 테마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반월시와의 스마트 그린 산단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설계 및 이제 구축 어떻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어떠한 단계에 와 있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월시와의 스마트 그린 산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황이 어떤지 본부 단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이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너시아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너시아 그 스마트 그린 산단은 3개의 산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년도에 시작된 바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87년도 시작된 시아 국가산업단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시아 MT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만여 개 기업이 있고요. 대부분이 기계 부품, 전기전자 부품, 정밀화학, 철강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도권의 최대 고용이자 생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노후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제조기업의 생산, 수출, 또 고용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40여 년 넘었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교통이나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산업단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그린단 사업단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와드려서 젊은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 관점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사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얼마나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그동안 PQCD라고 하는 생산, 품질, 그리고 비용, 납기라고 하는 함수를 잘 푸셔서 이익을 만들어내시고 했습니다만 ICT 시대에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PQC들을 개선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린 전환 부분은 탄소 중립 문제, 또 아리백 문제, 또 ESG라는 경영 문제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전환 부분은 기업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한계에 와 있고 특히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요즘 환경에 맞는 직무 전환이 필요합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방식에 맞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요. 공간 전환도 필요합니다. 실제 청년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현재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래의 모습인데요. 아마 일하기 좋고 또 사업하기 좋고 또 여기 와서 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이런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바늘 시아단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반월 시화의 스마트 그린 산단 전반적인 현황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린 산단 사업의 일부에 이제 그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린 전환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다양한 디지털 전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아까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산업단지 공단에서 산업단지의 SOC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물류 최적화 및 입주 기업의 이제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기획이 됐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필수적으로는 물류 플랫폼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물류센터의 뭐 첨단화라든가 아니면 공동 활용 물류 환경의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있던데, 요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산업단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네네. 그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기업들을 위한 제조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물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산업단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물류에 대한 선진화된 기술과 첨단화와 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조 기업들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제조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취지에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요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 자원을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물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류 관리를 위해 기업별로 모든 설비를 갖추거나 기업별로 창고를 갖추거나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보관부터 운송, 정보까지 그리고 인력까지 자원까지 공유해서 비용과 효율을 높이자는 모델입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물류 최적화, 물류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산단 가동률 하락, 산단 인프라 노후화, 청년 인력 근무 깊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기여함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와 산업단지를 물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이슈와 시사점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수작업에 의한 업무와 물류 공간 이용 시 임대료 부담, 낙후된 시설의 개선의 필요, 제조기업 생산 재고 필요 등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정보 시스템 활용 확대, 공동 물류센터 운영, 시설 개선, 정부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하나로 TNS는 산단 공동 물류센터를 현대화 첨단화하고 공단 입주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물류 자원들을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고 쉐어하고 SCM 플랫폼을 제공하여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3개의 전략과 9개의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전략으로는 SOS라는 약자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단지에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표준화할 수 있는 스탠다드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보자고 여기 계신 산단 단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의 물류, 2만 개 입주 기업이 있지만 그 입주 기업들이 물류만은 하나의 물류센터, 하나의 물류 데이터, 하나의 물류 운송 체제, 하나의 공동 택배, 하나의 수출입 물류를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원 시스템의 관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 스마트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제조기업들에게 물류 4.0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첨단화가 될 수 있고 로봇화도 될 수 있고 그게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에게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9가지의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첫째가 수요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입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 기반입니다. 두 번째가 디지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SCM의 개념을 디지털화 시켜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입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설비 관리 시스템, 물류 자원 공유 플랫폼입니다. 물류 자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창고의 시설도 말씀드릴 수 있고 창고라는 공간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될 수 있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2만 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물류 자원들을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준비해 놓고 입주 기업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해서 경쟁을 올리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산단 내
운송도 공동으로 운송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타임 테이블도 가질 수 있고 라우팅도 새롭게 매니징을 해주고 네. 그리고 수출할 때 수입이나 수출 물량할 때 좀 더 좋은 가격에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서비스를 그 입주 기업에게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산다는 이미 40년 됐습니다. 우리의 산업단지는 우리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노후화된 물류시설과 물류 행위를 하는 공간들을 저희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좀 더 첨단화되고 효율화적인 자동화된 현대화된 플랫폼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U+가 가지고 있는 5G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신세계 건설이 하고 있는 AGV, 아마존 같은 AGV 로봇 같은 물류 기술과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첨단한 설비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결과를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 네. 어떤 부분에 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과제라든가 사업들이 미끄러지거나 실패한 이유들을 보면 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자의 관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요자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게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구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로 테니스 컨소시엄은 2020년에 1차 년도에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응답 기업의 81%가 운송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운송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구매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다시 가공을 거쳐서 1차, 2차 벤더, 엔드 유저까지 수출하거나 판매를 할 때 결국 물류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갖춘과 동시에 물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1차 년도 수요 조사에도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그 물류비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서 물류비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코비드를 통해서 선박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기존에 몇 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에 하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모든 업체들이 생산 원가에서 물류 운송 비용이 약 85%에 대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우리 인류 대기업 같은 정말 물류비가 지금 한 중소기업은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8%에서 9%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제조 중견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 같은 물류 코스트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얼마나 전 세계에서 K 제조가 좀 더 화랑을 향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관 부분에 거점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걸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 부분에 저희들 포커스 맞춰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국제 물류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공동 운송과 공동 택배와 공동 포워딩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시스템 개선 기대 분야에서도 운송 관리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 실태 조사를 종합해 볼 때 물류 활동, 시스템 분야 등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운송 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설계 시 필요한 배차 시스템, 화물 전용 플랫폼, 공동 운송 검증 등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1차 사업 1차 연도에는 수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 2021년 2차 연도에서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공동 물류센터 안에 첨단 장비 실증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입주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발주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올해는 3차 연도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고도화, 홍보 및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홍보와 TV 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반올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리고 선진화된 물류 서비스를 체험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제조기업들에게 알림으로써 좀 더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 운송 부분에 대한 이제 니즈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한 원래 이제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만약에 실태 조사를 했으면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사실 물류 4.0도 그렇지만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는 과제를 맡을 때 똑같이 코비드의 영향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SCM 차원에서도 보지만 국내와 해외에 봤을 때 공급망에 대한 단절로 인해서 제조기업이 부담 갖는 원가에 대한 물류비의 상승과 원가 부담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반월시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팀들은 코비드가 도리어 우리에게 위기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경쟁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똑같은 물류를 반월시와에서 부산을 가든 인천을 가든 아니면 서울로 가든 수도권을 가든 똑같은 운송수단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2만 개의 기업들이 개별적인 물류 서비스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모으고 혼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은 단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머리맡에서 도출한 게 결국 데이터다. 결국 이건 공급자 위주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밑에서 수요하는 제조기업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 데이터의 솔루션을 플랫폼에서 녹여내리고 그리고 경쟁력이 입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시설이라든지 운송수단이라든지 배송의 루트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물류의 코스트의 2분의 1 정도는 절감하고 그걸 나머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제조에 더 힘을 쏟는다면 좀 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월시와는 제조업체들이 중에 반도체, 첨단 소재, 자동차 부품, 케미칼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급하는 화물도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시발점과 종착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중국과 수출하는 기업은 동남아시아고 북미고 유럽으로 가고 국내에서는 부산과 평택과 인천과 수도권으로 거의 대부분의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넣어서 그들과 같이 고민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제조기업들에게 산업단지에게 새로운 물류 체계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단장님께 좀 궁금한 게, 지금 2020년부터 이제 구축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구축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축을 하면서 어쨌든 그 구축하면서도 그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실증하거나 이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의 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일부 기업들한테 직접 실증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데 우리 컨소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수출을 통해서 53부
물에 해당되는 수출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물류에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우리 기업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게 해드림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생기고 또 업무도 또 스마트해지고 하면서 만족도 높이는데, 다만 이 기업, 우리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여기 플랫폼에 참여하게 하셔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거냐가 지금 관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물류비의 70% 정도가 운배송 비용, 그리고 20%가 보관 비용, 10%가 인건비와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결국은 물동량에 대한 정보를, 물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반월시아 입주 기업들이 내보내는 물류, 또 우리 입주 기업들한테 들어오는 어떤 자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출발지와 도착지가 반월시아인 우리 기업들의 물류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 김필룡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화들이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현재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 장 장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파트에는 포털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주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화물 전용 플랫폼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 장비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풀프먼트 센터가 가지고 있는 멀티 셔틀이라든지 AGV, 키바 같은 AGV와 그리고 5G 공급망을 구축하여 납품 물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물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 운송 검증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인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현재 이제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물류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 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좀 보관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말씀하다시피 그 제조 기업들의 장이거든요. 네. 공급자, 저희 하나로 TNS의 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25년 동안 물류 사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1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이 전 세계에 어떻게 물류 행위를 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첨단 소재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저희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반월시와 산단 내에 있는 입주 기업이 한 개 업체가 만족을 하고 비용에 대한 절감과 효율을 낸다면 반드시 입소문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작은 비록 1000개, 10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000개 기업이 물류를 공유하고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장으로 저희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과제가 끝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립할 수 있도록 5년 이후, 10년 이후도 꾸준히 스마트 물류 플랫폼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의 GD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헝가리의 GD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 미국 쪽에 GDC를 지금 개발하려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반월시와 있는 입주 기업들에게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똑같은 서비스, S전자라든지 LG전자가 누리는 물류에 대한 채처럼 되고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은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도 있고 전문가 세미나도 있습니다. 네네. 1:1 기업 방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온 기업들에게 물류에 대한 효율을
체험하게 하신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업체들, 제조 기업들도 저희 플랫폼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증센터도 이제 구축이 돼 있고 네. 와서 이제 직접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입주 그러니까 3단의 지금 입주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솔직히 본인들의 업무만 하기도 이제 상당히 바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기지 네, 못할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 원장님 어떻게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만여 기업들이 자체적인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그것이 데이터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만듦으로써 결국은 업무 효율화도 생기고 비용도 세이브되고 또 실제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되면서 ERP나 MES랑 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몇 개의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여기 참여할 거고요. 또 저희들도 발로 뛰어서 실제 이거 스마트 물류에 참여함으로써의 훨씬 더 업무의 효율, 또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 실제 보여드림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좋은 케이스를 많이 발굴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업체들이 항상 그래서 뭐 좋은데 누가 사용해서 어떤 그렇습니다. 효과를 받느니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많이 국내 기업들은 많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이제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차년도는 플랫폼 분석 및 설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2차년도는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3차년도는 지금 1차년도, 2차년도에 구축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많은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자립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공동 물류 실현 및 산업단지 간 연계 확산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그 좋은 케이스를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을 많이 알리고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3차년도의 핵심은 R&D와 제조는 저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제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스마트 팩토리로는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입고장, 출고장, 물류 정보는 아직도 1.0,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이 아니라 10인 미만의 기업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결국 그 업체들에게 어려움과 가려움을 긁어주고 마음 편하게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할 때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 오퍼레이터 운영자가 되는 게 저희들 목표고 이번 3차년도는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좋은 석세스 케이스를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쉐어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개 더 저희도 성장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이제 구축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컨소시엄의 이제 주체로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업단의 관점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를 검증해야 되고요. 네. 이것이 계속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들에게 좋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특히 물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바꿔내는 것이 이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첨단 실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스마트 창고를 도입하는데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바운드 부분과 아웃바운드 부분들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끌고 나가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류 하나만큼은 다 여기다 의존해도 내가 사업을 편히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 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마트라는 용어 자체에 데이터가 이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에는 이런 사업의 이제 성패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제 2020년부터 각 국가 산업단지별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잖아요. 반월시와가 이제 첫 번째고, 다른 국가 산단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단마다 조금의 모델은 다르고, 그 이유는 이제 입주 기업의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원체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결국은 다른 사업단과 특히 산단과의 연계성이 커져 나가야 이 물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물류 플랫폼을 다른 사업단하고도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월시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이 타 산업단지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내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작점이 공동물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물류라는 것은 물류 행위 중에 보관과 운송과 정보와 포장과 표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물류 플랫폼도 똑같이 저희들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표준화가 돼야지만 이거에 하나의 물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개의 기업이 50개의 플랫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저희들이 경험이 축적된다면 그게 효율이 높여지고 효율이 높아야지만 그게 스마트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주변에 공항이나 항만도 있고 철도도 있습니다. 수많은 물류 데이터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취합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단장님과 그 데이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타임 테이블조차도 없습니다. 가격 요율표조차도 없습니다. 그 입주 기업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정보들과 그리고 했던 모델을 준다면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0개 이상의 산업단지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모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게 세계까지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물류 행위를 계속 할 것이고 지속 가능하게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걸 100% 충족하지 못하지만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어떤 솔루션,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편의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이 중요하고 또 이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자기가 받는 혜택,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하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사업이면서 지금 그리고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굵직한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 힘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입주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바시와 SCM 페어가 이제 공동으로 기획한 웨비나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이끌고 계신 조병걸 단장님과 반월시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의 총괄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로 TNS 김필립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이제 한 가지씩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제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입주 기업과 또 우리 입주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께서는 이 스마트 물류품에 참여하시면 물류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결해 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사회는 물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조 기업들이 국가 발전에서 많이 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트너입니다.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K 제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월시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하신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각각의 산업단지에서 구축하는 이런 공동 물류 뭐 산업 물류 플랫폼뿐만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류 최적화뿐만 아니고 뭐 생산의 최적화 이런 부분들도 다 기회를 잡아서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눈만 돌리시면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월시와 특히 반월시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다면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될까요? 예,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네,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사업단에서 달려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스마트 SCM 페어에도 직접 참관하셔서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